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간을 묵묵히 버틴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제 옆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어떻게 이런 삶을 버텼나 싶으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도 잘 이겨냈으니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는 오랜 시간 했지만 결혼은 30대 중반에 했습니다. 남편과 오래 연애를 할수록 주위에서 결혼은 안 할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 하더라도 요즘 흔히 말하는 딩크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부가 되어도 아이는 낳지 않은 채 평생 둘이서 사는 부부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남들은 출근하기 싫어하지만 저는 출근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제가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니 성과도 좋았고 성과가 좋으니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어요. 30대 중반이 저희 회사에서는 평균 나이였지만 제 또래에 비해 높은 직급이었고 그만큼 월급도 많이 받았죠.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투자를 하는 게 저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돈들을 남편과 반반 나눠야 하고 시댁이라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매달렸고 제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와 제가 임신을 하더라도 맞벌이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오래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성격은 완전 딴판이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도 적으시고 잘 웃지 않는 성격이셨습니다. 과묵하시고 늘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도 많으시고 솔직하셔서 가끔씩 비수가 꽂히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세요. 하지만 웃음도 많으셔서 나쁜 점만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저의 폭탄 선언에 시부모님은 두 눈이 커졌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안 낳냐고 말이죠.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낳으라고 하는 거야.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말을 하시며 저에게 임신을 권유하셨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대화를 듣고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굳게 결심했고 뜻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겨우 상황을 중재시켜줘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임신을 하라며 강요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임신과 연관을 시키며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좋은 한약이며 음식이며 전국에서 구해다가 저에게 먹이시는데 제가 그걸 먹을 리가 있나요? 한두 번 먹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를 미친 듯이 하셨고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임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임신을 하지 않으니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죠. 저보다 나이 많은 40, 50대 남녀 직원들이 제 뒷담화하는 걸 몰래 들은 적도 있었어요. 결혼해놓고 애를 안 가져? 아기 가질 것도 아닌데 결혼 왜 했대? 김 팀장이 육아휴직 안 내고 저 자리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나이 많은 우리가 승진을 못 하잖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게 솔직히 많이 억울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성과가 좋지 못해서 승진을 못하는 걸 제 탓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 임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죠. 그렇다 보니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평소보다 업무량을 더 늘렸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점심밥도 혼자 먹게 되었고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성과가 좋아서 일적으로도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고 회사에 오면 회사 사람들이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어색하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어느 날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 빼고 다른 직원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는 혼자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회사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시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뵌 지 오래되었어요. 항상 만나면 임신 이야기만 하시니 당연히 뵙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뚜벅뚜벅 들어오셨습니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죠. 그리고 저희 부서로 와서 냅다 저를 보더니 옆에 있는 화분을 냅다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으시더니 이리저리 던지기 시작했죠. 땅바닥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랑 온갖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와 시어머니만 보았습니다. 이놈의 계집애가 나으란 애나 안 낳고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당장 집 가서 애나 만들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니? 당장 손주 내놔. 시어머니는 제 회사까지 찾아오셔서는 난리를 피우셨고 결국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쪽팔렸어요. 저보다 나이 많고 어린 직원들은 다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팀원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버리고 간 일 때문에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거의 숨어서 지냈어요. 화장실에서 숨어서 점심밥을 먹었고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지내다 보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니 얼른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임신만 한다면 이런 힘든 상황이 종료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와 직원들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만 희생을 하면 되니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과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있었던 탓인지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인공수정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이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기대하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산모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제가 임신에 실패를 하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돈 번다고 돌아다니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회사 당장 그만두고 아기 가질 준비나 해. 이런 말을 면전에다 대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임신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이 저 대신에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해줬어요. 어머니, 같은 여자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와이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와이프 스트레스 원인이 바로 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드니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셨고 병실을 나가시려다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손가락으로 제 머리 한번 치고서 나가셨어요. 에휴, 집안에 첫 단계 들어와서 다 망쳐놓네.
이런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자신 있게 못하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남편도 저의 이런 변화가 신경 쓰였는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댁 보지 말고 살자, 여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여보. 남편이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니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고 시어머니 연락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예 남남처럼 지내자고 했고 저는 승낙을 했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아예 차단했고 저희 집에 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예 차단을 한 채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인공수정도 주기적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스트레스의 주범은 시어머니였던 걸까요? 시어머니와 접촉하지 않은 한 달 동안 제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며 칭찬도 해주셨죠. 저와 남편은 임신 소식에 뛰어다녔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신을 원치 않았는데 막상 아이를 가지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른 아이를 낳아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주 금이야 오기야 하며 보살펴 주었고 저도 그런 챙김이 나쁘지 않았어요. 배도 조금씩 나오고 제 몸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랑 한두 마디씩 대화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직원들은 제가 먼저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대화를 통해 잘 정리가 되었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죠. 시어머니와 아예 관계를 끊으니 삶이 다시 윤택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비밀번호를 바꾼 후로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누군가 문이 부서져라 쿵쿵대며 당장 문을 열라고 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인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은 급한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드렸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냅다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몸이 얼어버렸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말리고 있었죠. 너 아주 어른이 물러 보이니? 임신을 했으면 임신을 했다고 말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딸이더라. 딸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둘째 낳을 생각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배가 많이 나오면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유산기도 조금 있다고 하셨고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째라뇨? 아들이라뇨? 시어머니는 꿈에서 사과가 나오는 태몽을 꾸셨고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사과가 나오는 태몽은 딸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아들에만 집착하셨고 둘째를 강요하셨어요. 아직 딸을 임신하는 중이었는데도 출처도 모르는 한약을 공수해 오셔서 저보고 먹으라며 억지로 입에 들이밀어 넣었고 저와 남편 몰래 저희 집에 부적도 여러 개 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많이 울고 고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더 괴로워했죠.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을 생각에 퇴근길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혼자서 뭘 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하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신발장에 한 남자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집에 불은 다 켜져 있었고 누군가 저희 집에 있었죠. 분명 남편의 신발은 아니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조심스레 거실로 가보니 저희 집에 있던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이 혼자 있을 제가 걱정돼서 시아버지를 집에 부른 거죠. 시아버지를 본 순간 긴장이 풀렸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를 푸근한 인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갔거든요. 제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니 시아버지가 당황해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셨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든 건 없니? 그 한마디가 저는 왜 이렇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때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시아버지께 술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말이죠. 말하면서도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더 슬퍼지더군요. 거의 오열을 하면서 말했고 시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아버지의 손길에 저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의 긴 이야기를 다 듣고 아무 말도 없으셨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눈이 탱탱 부어있으니 놀랐죠. 시아버지는 집에 돌아가겠다며 급히 집에서 나갔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었고 저에게는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오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연락이 아무것도 오지 않으셨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락이 오셔서 한약은 먹었니? 꿈은 잘 꿨니?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걸 물어보시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있으신 날도 많았는데 시아버지가 다녀간 후로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신 줄 알았어요.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오지 않던 몇 주간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한테도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 없으셨는지 저희 집에 오셨고 저를 다시 괴롭혔어요. 너도 참 애가 자존심도 없다. 그렇게 내 남편한테 모조리 다 일러바치고 싶었니? 네가 그럴수록 나는 더 널 괴롭힐 거야. 이런 말을 하시며 저에게 둘째 강요를 어마무시하게 하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만삭이라 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괴롭힘까지 심해지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건강한 첫째 딸을 낳게 되었고 가족들은 전부 다 좋아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하는 내내 아들 거렸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딸을 안고 있는 제 옆에 와서 딸에 대한 험담도 서슴지 않게 하셨고 욕도 하셨어요. 솔직히 저에 대해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딸에게 안 좋은 말 하시는 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저 둘째 안 낳아요. 둘째 생겨도 어머니 보면 낳을 생각 뚝 떨어져요. 둘째 생겨도 지울 거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애가 어머니 같은 할머니 생길 바엔 그냥 안 낳는 게 낫겠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몇 주 동안 서로 옥신각신하며 싸웠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들에 집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말이었죠. 시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남편 모르게 여러 번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은 너무 세게 넘어져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는 개인 병실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중요한 대화인 것 같아 끝나면 들어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너도 네 친아빠랑 같이 살아봐야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하는 말 같았죠. 엄마, 제정신이야? 나한테 아빠는 한 사람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는 식의 표정을 했죠. 시아버지는 아직 마취가 덜 깨셔서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제 남편이고 지금의 시아버지와는 재혼을 한 상태래요. 그런데 남편도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워낙 친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친아빠와 다르게 새아빠는 너무 남편에게 잘해주고 다정하셔서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분은 아직까지도 만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전 남편과 같이 살아갈 궁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을 강요하셨던 이유도 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다시 전 남편을 만난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집안에 아들이 생기면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저를 그렇게 들들 볶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밝힌 것이죠. 시아버지의 재산이 무려 10억인데 그걸 받으면 저와 이혼하고 셋이서 멀리 떠나자고 제안하셨지만 제 남편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자기 뜻대로 같이 따라가 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했고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단 말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도 어이없어 했고 화가 난 제 남편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봤습니다. 너 미쳤어? 이 계집애랑 평생 사는 게 10억보다 좋다고?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세운 계획인데 넌 진짜 부모 맘도 모르는구나. 지금 네 친아빠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뭐? 아빠? 엄마, 그 새끼한테 사기당하고 가정폭력당하고 살았으면서 뭐? 다시 합친다고? 내가 미친 거야? 엄마가 미친 거야? 제발 엄마 정신 좀 차려 좀! 모자의 싸움을 제가 중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싸움은 끝났죠. 남편은 제대로 된 부모가 하나도 없다며 신세한탄을 했고 저는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 계시는 아버지 있잖아. 그럼 충분하지 않아?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절대 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하며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다 전달했죠. 시아버지는 역시나 아무 말이 없으셨고 혼자 묵묵히 생각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물건을 챙기러 갔는데 시댁이 혼비백산이더라고요. 도둑이 들이닥친 것 마냥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돈 되는 건 다 들고 도망가셨고 저는 고민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말이죠.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연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뵙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란 분도 그때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합의금도 빚을 지며 지불했더군요.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도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가족들과 한시라도 더 붙어 있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이었지만 절대 볼 수 없었죠. 가족의 연을 끊고 나서야 아들이 들어왔네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4명과 시아버지까지 해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고 집거실에 아주 크게 걸어놨죠. 시아버지는 손주들의 애교에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으세요. 아버님께서 평생 이렇게 웃고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옆에 계셔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컸고 드디어 평온한 가족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한 사람만 없을 뿐인데 가족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납니다. 다들 저처럼 힘든 인생 살지 않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